봅시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좌표예요. 네.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자, 근데 원은 정의가 뭐냐면 평면 위에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스 보면 컴파스 이 뾰족한 데 있죠. 찍는 거. 얘가 중심이고요. 얘는 원은 아니에요. 원의 기준이 되는 점이야. 컴파스 딱 찍고 연필 심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컴파스의 그 간격이 변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점, 심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원이니까 원 위에 점을 하나 문자로 이렇게 둘 거고요. 됐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어떤 점이든 이 거리는 일정하다. 이것을 반지름 R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뭐냐면 루트 x 빼기 a 제곱 빼서 제곱이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데 식 자체가 루트를 담고 있으면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제곱합니다. 이렇게 제곱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제곱 안이 0 되는 값 x가 a, y가 b, 이것이 중심이 되고요. 기준이요. 반지름은 r인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r은 0보다 커야겠죠. 반지름이 0이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봐주세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표준형이냐?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뒤에 12쪽에요. 12쪽에 첫 번째 예제 잠깐 봐주세요. 쓰셨죠? 네. 저기요. 첫 번째 예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요. 나와라. 그쵸? 반지름이 2인 1이다. 라고 하면, 얘가 x 빼기 2제곱. 이렇게 2, 마이너스 1이려면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중심좌표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은 2가 아니라 2제곱, 즉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쪽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도 잠깐 볼게요. 2번 보시면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요. 하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래요. 그냥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 4가 있대. 그러면 얘가 지름이래요. 그러면 얘가 지름이려면 중심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가 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 중심은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잖아. 그치?
가운데 어떻게 구했죠? 지난 시간에 더해서 2로 나눴어요.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눴죠. 그치? 네. 그러면 반지름은요, 선생님 반지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반지름이에요. 뭘 씁니까? 네가 편한 걸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해볼까요? 정화점사의 거리 루트 빼서 제곱 4 빼기 0 제곱 하면 루트 17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 됐다 이거지. 다 됐다. 왜? 중심좌표 알고 반지름 아니까 그러면 x 빼기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y 빼기 0 제곱이죠. y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루트 17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 17 이렇게 되셨죠? 네. 변화만 조금 준 거지 뭐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지름 양 끝점을 줬을 때 푸는 방식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 때 다시 다룰 거고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표준형이라는 게 뭐였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써져 있었다. 반지름 제곱, 반지름은 양수다. 요거는 조건이니까 뒤쪽에 따로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얼마? R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고요. 앞에 뒤에 예제 문제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쵸? 저 식이 이런 의미고 이렇게 주면 저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게 표준형이다. 네. 스탠더드, 표준. 네. 중심과 반지름을 준 거. 편하죠. 그런데 일반형은 뭐냐? 일반형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옵션이 있잖아요. 좀 표준적인 모양이 있고 일반형. 네. 저 약간 뭐 기능이 부족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있죠? 아이폰에 뭐 있잖아요. SE 버전 있잖아요. 모르는구나. 갤럭시 FE? 뭐 그런 버전.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거 생각하면 되겠다. 뭐 프로랑 아닌 거, 일반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더 모양이 좀 더 이쁘고 갖춰져 있는 게 표준형이라면 일반형은 그냥 널브러뜨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전개가 된 거예요. 전개가 됐는데 어차피 미지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가 일반형이에요. 네. 근데 왜 대문자로 썼냐? 저 소문자로 쓰면 헷갈릴까봐.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전개해서,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거를 전개해서, 어차피 미지수인데, 이렇게 굳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둘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른다면, 그냥 이렇게 두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서 쓴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건 이제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형태,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일반형은 언제 사용하냐면, 일반형은 저 뒤에서 요럴 때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원을 주고요. 원 위에 점을
이렇게 세 개를 줘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잘 봐. 됐어? 이거 있잖아. 지름도 아니고 반지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는 거지. 중심도 못 찾고. 그쵸? 네. 그리고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찾잖아요? 그러면 외심이 돼요. 삼각형의 외심. 그래서 뭐 외심이든 외접원이든 어쨌든 좋은데 삼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이때 대입을 하는데 왜? 지나면 뭐라고 그랬죠? 지나는 점은 대입해요. 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지나면 대입해야 돼. 그게 원칙이거든. 그러면 식에다가 대입할 건데 잘 봐. 너네가 봐도 알 거야. 이렇게 놓고 필기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서 얘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엄청 폭발하죠. 제곱에다가 1차항에다가 그치? 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이 모양이 좋긴 하지만 여기다 넣었을 때 반지름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곱이니까 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 넣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미지수가 3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는요 표준형을 놓고 대입하는 책도 있어요. 교과서. 네. 근데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저기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면 표준형에 넣어도 됩니까? 하는데 넣어도 돼요. 계산은 돼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좀 더 쉽게 가려면 이게 좋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들어가. 자, 원을 이렇게 두자. 원이 이거라 하자. 그리고 0,0을 대입해요. 0,0 대입할게요. 0,0을 대입해요. 여기서 C가 0 돼요. 그쵸? 맞죠? XY에 0하고 0을 다 넣은 거야. 이거 X좌표, Y좌표는 아시죠?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C도 넣을까요? 네, 쓸게요, 일단. 그 다음 0,3을 대입해요. X에 0, Y에 3.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C가 0이야. C가 0이면 얘가 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B가 마이너스 3이야. C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A는 4가 나와요. 여기서. 괜찮죠? 자, 그럼 답이 뭐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Y제곱, 빼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3Y는 0. 선생님, C 어디 갔어요? C는 0이에요. 네. 그럼 반지름이 없지 않나요? 하시면 안 돼요. 반지름이 있어요. 네. 그거 써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럼 중심과 반지름 얼마인가요?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데 반의 제곱을 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중심좌표를 찾으려면 x 플러스 얼마의 제곱, 뭐 y 빼기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더하고요. 네. 그 다음 뺍니다. 왜? 원래 없던 거니까. 원래 없던 거니까 더하고 뺐고요. 그 다음 y 패밀리.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뭐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이 얼마요? 2분의 3 맞아요. 2분의 3 제곱. 이렇게 쓸까요? 네. 더하고요. 뺄게요. 됐어, 6. 네. 준비 끝난 거야. 그러니까 더하고 뺐기 때문에 제자리죠. 그쵸? 상수 없었는데요. 그쵸? 상수 없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초록색 부분까지 보이시죠? 여기 연두색까지 이 반의 제곱을 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이고요. 이거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인 형태가 돼요. 이렇게요. 네. 제곱식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요 부분 그거 보이죠? y고 가운데 부분 마이너스죠? 그 다음 2분의 3의 제곱이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저 보라색 부분 어떡합니까 하는데 보라색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4분의 9고 제가 4분의 16이잖아요. 4분의 25가 돼서 이쪽으로. 되셨죠? 네. 그럼 자, 대답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2분의 3 찾은 거고요. 반지름 얼마죠? 이 반지름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2분의 5가 반지름 좌표가 되는 거야.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에 대한 것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반의 제곱을 잘하잖아? 그럼 2차 함수도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갈게요. 그리고 앞에 내용 보면 축에 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지? 네. 근데 그거는 그 상태로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유형으로 풀게요. 네. 앞에다 풀기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봐주시면 돼요. 4번. 자,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었어요. 됐죠? 네. 그런데요. 중심이 몇 콤마 마이너스 3? 2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중심 좌표 그냥 찍어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요게 중심이니까 x 빼기 2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인정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냐를 찾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에 접한대요? 접한대. x축이. x축에 접하는 게 뭐죠? x축이 어디야? y라고 써야지. 얘죠? 응? 여기 접한대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나? 그쵸? 인정하세요? 접하죠? 됐지? 도와줘? 자, 반지름이 어디야? 반지름이 어디야? 단편적으로 가면 안 돼. 잘 봐. 반지름이 요 길이가 반지름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선생님 여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하면 되지. 이거 안 보이잖아요. 길이가 안 보여요.
길이가 보이는 걸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단편적인 걸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반지름이에요 했는데 여기 숫자를 읽어요. 애들의 특징이죠. 기억나세요? 이런 거 있잖아. 톱니수가 얘가 2대 3이야. 그러면 바퀴의 수, 얘가 도는 바퀴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애들 단편적이죠. 초등학교 2대 3이에요. 이렇게. 2대 3을 틀리면 어떻게? 뒤집죠. 3대 2. 그래서 맞으면 맞았다 하고 끝나잖아요. 2가 아니잖아. 이 길이는 뭐랑 같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수학은 같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같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수학이. 논리라는 게 뭐죠? 얘랑 같은 말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해를 못해. 잘 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뭘 막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용어들을 같은 말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 이거랑 같은 게 어딨죠? 했을 때 요 길이 아닙니까? 보이세요? 저걸 못 봤네. 그럼 지금 보시면 돼요. 네. 이 길이 얼마예요? 했는데 또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길이는 3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쪽은 반지름이야, 반지름 제곱이야?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 좌표해서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원이라는 거 동그랗게만 그리면 되니까. 그치? 이해되시죠? 네. 요게 X축에 접할 때의 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식이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또 해볼까요? 보죠. 중심이 마이너스 1, 어디? 3이고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조망만하네. 난리 났네. 뭐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요. 에이, 그림이 안 이뻐졌네. 되셨나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중심이 이거니까 x 플러스 1 제곱 y 빼기 3의 제곱까지 쓰고 나는 여기다 뭐만 쓰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지름 얼마일까요? 1이에요. 맞아요. 1제곱 1이죠. 오케이, 됐어요. 이럴 필요 없겠죠? 당연히 찍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원만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구교육과정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 양끝점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빠졌어요. 왜? 외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희망을 갖고 가셔야 돼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부분에 행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행렬은 다뤄보셨겠지만 안 다뤄본 사람도 있구나. 쉬워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냥 모양만 잘 보면 됐었고요. 자, 6번은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대요? 2사분면에 있는데 뭐에 접하는데요? X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근데 중심이 여기 있어.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원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꾸 소멸을 하게 되네. 됐죠? 맞나요? 인정? 꽉 낀 거지 여기다. 여기다 꽉 이렇게 꼈어. 그러면 도와줘. 여기 중심이 있고요. 중심에서 이렇게 접하는 건 수직이에요. 중심에서 접하는 건 수직일 거고요. 여기는 원래 수직이에요. 얘도 뭐예요? 수직이고요. 얘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쵸? 저 사각형 뭡니까? 정사각형이에요. 네. 반지름이 얼마래요? 학생, 반지름이 3이면 여기 3이고 그치? 여기는 뭐지?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도 3이고 그쵸? 보이시죠? 그럼 중심 좌표가 뭐야? 도와줘.
x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서술할 때 x축, y축 원점 쓰셔야 돼요. 네, 이거 안 쓰면 원래 틀려요. 마이너스 3,3이고요. 아, 반지름은 3이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즉, 중심좌표 자체가 반지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식은 x 플러스 3제곱 y 빼기 3제곱은 3이야 9야? 9죠. 괜찮으시죠? 네. 자,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기하 벡터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공간좌표에서 구의 방정식을 또 다루게 돼요. 네, 그때도 이렇게 접하는 것들 같이 다룰 겁니다. 그거는 고3 과정이니까 그때 고민하시면 되고요.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앞에 원의 이제 기본 형태들을 봤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에요. 네, 요거는 별표를 칩시다. 얘는요, 네, 엄청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원식 보이죠? 그냥 소문자로 썼어요. 상관없죠. 어차피 미지수니까. 요거는 다른 식이에요. 다시라는 걸 붙여놨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뭘까요? 이 원의 교점을 지난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개를 연립하죠. 그리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특징이 얘 봐봐. 정리한 거야? 그냥 넘긴 거야? 이렇게. 얘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는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게 교점이죠. 맞나요? 그치? 인정?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요. 여기 있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 요 숫자도 다 넘겨볼게요. 자, 이쪽 뭐 됐죠? 0 됐죠? 그치? 그럼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1, 0은 여기 넣어도 0이고요. 여기 넣어도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식의 모양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직선이 있어요. 이쪽 0을 만들었어요. 됐죠? 직선이 있어요. 이쪽 0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교점을 구했을 때는 이 교점은 둘 다 0을 만족해요. 이해되시죠? 그치? 이 교점을 대입하면.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원도 이쪽이 얼마죠? 0이고요. 이쪽 얼마죠? 0이에요. 그럼 교점은 둘 다 0이 되게 만족하면 돼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연립할 때 어떻게 했죠? 얘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2x야. 그러면 x를 없애려면 밑에 식 몇 배 하지? 2배 해서 없애요. 근데 2배 해도 값은 얼마야? 0이죠. 맞지? 그러면 결국은 얘를 연립한다는 건 0이 된 상태에서 얘를 몇 배를 해서 더하고 빼든 문자만 없어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립하는데 봐봐. 천천히 갈게요. 이거 얼마? 0이 돼야죠. 일단. 그치? 근데 봐봐. 이게 x 몇 y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실수를 하나 곱해도 0이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치? 네. 저 필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맞지?
이렇게 하면 연립할 수 있지. 저 H는 뭔데요? 그때그때가 달라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도 어떨까요? 얘도 얼마죠? 0이죠. 어렵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0이 돼야죠. 교점을 만족시키려면.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실수를 곱해도 어때요? 0이죠. 그치? 맞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1일 수도 있고요. 뭐 2일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러면 이식과 이식을 어쨌든 연립할 거 아니야. 더하든 빼든. 근데 왜 더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얘가 미지수니까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음수면 되겠지 뭐. 그치? 네. 그래서 더해도 얼마? 0이 돼야죠. 맞죠? 이게 연립식의 기본이잖아요. 맞지? 이식을 몇 배 하고 이식도 몇 배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나 직선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점을 구하는 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봐. 어차피 얼마야? 0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뭐지? 미지수고 얘도 뭐야? 미지수야. 그치?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한 개인 게 편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H로 나눈 거야. 뭘로 나눴다고? H로 나눴어. H로 나눴어. 그치? H로 나눴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뭐야? 미지수죠? 어차피 미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아니 어차피 모르는 숫자인데 뭐 하나로만 쓴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헷갈리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미지수 하나로 쓴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얘도 0, 얘도 0, 전체 합이 0인데 뭔가 미지수를 곱해서 얘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지. 그래야 교점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최종 결론은 다시 뺄게요. 이렇게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이 K를 여기다 붙여도 되나요? 돼요. 네. 이 K를 여기다 붙여도 돼. 근데 이게 약간 심화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본 수업 때 다시 다룰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얘랑 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식을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밑에 이제 풀어둘게요. 보세요. 요건 썼나요?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쓰셨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밑에 이제 문제 볼게요. 쫄 필요 없어. 자, 밑에 예제 이런 책 보이시죠? 자, 이거야.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근데 직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점을 지나잖아.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한쪽에 0 되는 거 그냥 두고요. 0은 쓰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쓸 거고요. K는요. 여기다가 쓸게요. K를 앞에 쓸까요? 뒤에 쓸까요?는 복불복이에요. 네. 앞에 써서 간단할 때가 있고요. 뒤에 써서 간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다 쓰는 게 좋습니까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복불복이에요. 나는 그냥 뒤에 써요. 뒤에 쓰는데 자, 이렇게 썼어.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일단 1차 풀이가 되는 거죠. 서술형이라면 부분 점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K는 실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조건에 맞춰서 푸는 거야. 그 밑에도 써볼까요? 그 밑에도 똑같아요. 이 식이에요.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보세요. 밑에 이제 교점을 지나고 똑같죠? 식 같지?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서 두 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래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죠? 괜찮죠? 자, 헬프미. 직선은 몇 차예요? 1차식이에요. 직선은 1차식이에요. 2차가 들어가는 순간 혹은 분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곡선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직선은 1차야. 됐지? 도와줄 수 있어. 자, 멍 때리지 말고. 자, 직선 몇 차? 1차. 그럼 대답해봐. 뭐가 없어져야 돼? x제곱과 y제곱이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럼 k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2차가 없어지니까. 그럼 뭐야? 그럼 뺀 건데? 맞아요. 그럼 빼시면 돼요. 빼요. 빼자. 빼자요. 빼자요는 뭐야? 됐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답이에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답이에요. 괜찮죠?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원을 구하는 건데, 원인데 도와줘. 어디를 지나는데? 교점을 지나고 추가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 1,1을 지난다라고 했어. 지나면 대입이에요. 그쵸?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1,1 대입할게요. 보세요. 1,1을 다 대입해요. K는 미지수죠. 1,1만 대입한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2K가 마이너스 8. K는 얼마? 마이너스 4죠.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네. K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해?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네. 자, 그럼 K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정리할게요. K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게 원인가요? 원이죠. 원인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중심과 반지름 찾으러 안 했잖아요. 그럼 반의 제곱할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 일반형 형태로 답을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걸 여러분 굉장히 쉽게 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별표를 쳤겠어? 얘는 나오니까. 얘는 나오니까.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거는 K를 붙여서 더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원의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까지 봤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에 대한 식까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잠깐 쉬었다가 직선과 위치 관계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끊어주세요. 감사합니다.